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뤄볼 예제는요,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컬렉션 클래스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어레이 리스트란 이름의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열고요. 어레이 리스트란 이름의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열하고 틀린 것 같은 경우는,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배열은 고정된 길이지만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어레이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자바란 폴더 말고 자바 안에다가 자바 컬렉션이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폴더는 상관없습니다. 항상 프로젝트 이름도 상관없고요. 자, 컬렉션 클래스 관련된 거는 제가 자바 컬렉션이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이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클립스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뭐 단어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처럼 어레이 리스트란 단어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냥 데모라고 전미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자,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소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어레이 리스트 데모.java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프로젝트에다가 소스를 싹 모아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번 예제도 그냥 구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자, 기본 코드. 제가 폰트 좀 조금 바꿀까요? 윈도우의 프린플러스의 폰트. 텍스트의 폰트를 조금만 더 크게 잡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예를 들면 배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레이 1이라고 정하면 얘 같은 경우는 선언과 동시에 10, 20, 30으로 초기화를 시켜요. 그럼 얘는 랭스가 3인 고정 길이 배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처럼 1, 2, 3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그냥 어떤 이제 그림으로 만약에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 없구나. 자, 아까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본다면 고정 길이를 딱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0, 20, 30이 고정 길이 3짜리 이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 다뤄볼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는요. 하나의 배열 이제 어레이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시간 되면 이제 필요하면 하나 더 애드하고 또 필요하면 하나 더 애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배열의 몇 번째 인덱스에 새로운 값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한번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가 새로운 값을 추가를 못 시켜요.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쪽 배열에다가 담아 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어떤 값을 새롭게 추가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레이 리스트의 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배열은 어쨌든 고정 길이가 되는 거고요. 고정 길이 배열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사용할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어레이 리스트는 어느 패키지를 참조를 해줘야 되냐면 import 명령을 사용해서 java.util. 어레이 리스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임포트 시킨 다음에요.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의 인스턴스를 잡아놓고요.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AL로 줄여서 하고요. new array list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AL이라는 이름의 객체는 배열 객체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입니다. 얘가 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제공해준다? 새로운 항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레이 리스트 객체에다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때 뭐 어떤 타입으로 추가할 거냐면 뭐 예를 들면 정수형 데이터를 10, 20, 30 같은 거를 추가를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뭐 이제 어레이 리스트.add란 메서드를 가지고요.
add란 메서드에 잘 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어떤 값을 받아요. 몇 번째 인덱스에 어떤 값을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add 메서드에다가 제가 이제 정수형 데이터를 입력해 주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 30.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 쪽에 딱 보면 에러 쪽에 보면 뭐 이제 에러가 나오는데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세미콜론까지 하고 여기를 지우고 요거 잠깐 에러 좀 잡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타입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어레이 리스트에 어떤 이제 사이즈를 구하고 싶다. 어떤 이제 데이터가 있는 만큼 출력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을 사용해서 인티저 i는 0번째 인덱스부터 i는 어디까지? 어레이 리스트의 사이즈만큼 반복해서 사이즈보다 작은 만큼 인덱스니까 i 플러스 에라 이렇게 해서 사이즈란 이름의 뭐를 사용해 줄 수 있다? 사이즈란 이름의 이제 메소드를 사용해서 출력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씩 출력을 시켜 보면 system.out.print 포맷 사용해서 만약 예를 들면 %d \n 해서 출력을 시켜보면 여기서는 어레이 리스트에 각각의 배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get 메서드 i번째 인덱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란 속성은 이제 사이즈는 말 그대로 크기, 요소의 크기. 그 다음에 get은 get 인덱스는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get이란 메서드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컨트롤 F11번 눌러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화면에 10, 20, 30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고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정수형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데이터 입력할 때는 이렇게 이제 실제 정수형으로 입력을 해줄 수 있겠고 래퍼 클래스인 new 인티저 클래스에 예를 들면 30 이렇게 넣어놓고 정수형 타입으로 직접 넣어놓으셔도 결과는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dd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코드가 들어있는데요. 두 번째 레코드를 특정 항목을 특정 요소라고 하죠. 요소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remove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해서 메서드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arrayList.add를 사용해서 뭐를 20이라는 값을 제거하자. 특정 요소를 제거하자. 20이라는 값을 제거해요. 그러면 10과 30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주석 add 메소드로 데이터 입력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하고요. 리스트 객체 생성하고 add로 입력하고 사이즈로 요소의 크기를 반환시켜 줄 수 있고 get으로 몇 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dd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remove 자, remove로 20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출력시킬 때 포문을 사용해서 똑같이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F11번 눌러서 이제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 사이즈가 인덱스가 아웃 오브 바운드여서 이제 인덱스가 벗어났네요. 사이즈는 3인데 여기서 이제 사이즈는 3인데 이제 제가 중간에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요소를 제거하고 그 안에다가 새로운 값을 입력을 해주고 싶다면 역시 add 메서드를 다시 한번 호출을 해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add 메서드는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특정 인덱스에 값을 추가를 시켜주고 싶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덱스에다가 값을 세팅해주고 싶다 해서 set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rray 리스트에 세팅하자. 제가 두 번째 인덱스를 지웠으니까 0번째 첫 번째죠. 내용상은 첫 번째 인덱스에다가 20이었던 값을 200이란 값으로 new integer 200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고요. 200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다시 F11번 눌러서 실행시켜 주게 되면 잠시만요. 인덱스가 사이즈가 벗어났는데 자, 여기 부분을 잠깐 주석 처리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특정 요소를 제거하는데 제가 20번째 20이란 값으로 제거했네요. 에러가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0번째, 첫 번째, 얘니까 20을 제거해야 되니까 0번째,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를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잘못 입력을 했네요. 이제 1번째, 0번째, 첫 번째 인덱스. 그죠? 1번째 인덱스를 지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1번째 인덱스에다 새로운 값을 다시 한번 넣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포문을 다시 한번 살려놓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00하고 200만 남아있는 거, 이제 이제 10, 20, 30에서 20을 제거하고 그 20을 제거하니까 10, 20, 30에서 30이 두 번째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이 있던 자리를 다시 뭘로? 200으로 여기서 이제 덮어쓰기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200으로 첫 번째 인덱스를 다시 200으로 덮어쓰기 하는 이런 형태대로 구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반복할 때 이제 반복해서 출력할 때 이터레이터 반복기를 사용해서 이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포문으로 출력해도 되는데 여기 부분을 딜리트하고요. 반복해서 출력하게 되면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는 임포트 구문상에서 java.util.iterator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임포트 시켜주고, 자,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터레이터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터레이터 객체는 array list 이터레이터 메서드를 호출해줘서, 그 다음에 i가 조건이 언제까지? 조건식이 has next 코드가 있을 동안, i++는 할 필요 없겠죠. 그냥 이제 널 값을 넣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을 받아올 때는 정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인티저 클래스를 사용해서 소문자 인티저는 i.next 값을, 다음 값을 구해올 땐 next 값을 구해오는데 얘를 캐스팅 연산자 써서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서 그 값을 하나 받고, 그리고 나서 화면에 출력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티저 소문자로 출력을 해보면 내용은 똑같죠. 처음에 3개의 요소를 만들어 놓고요. 10, 20, 30을 만들었다가 20을 제거하면 10과 30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두 번째 인덱스를 200으로 다시 채우고 해서 10과 200, 그러면 요 결과의 출력값은 10과 200이 출력되게, 데이터가 있는 만큼 10과 200이 출력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10, 20, 30이었다가 20자리를 제거를 하니까 30이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30이었던 자리를 200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주니까 10과 200만 남은 거고요. 그러면 10과 200을 출력할 때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해줄 수도 있겠고, 이렇게 반복자 역할하는 거. 제가 얘를 발음할 때 반복자라고 그냥 해석해서 쓰는데요.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와서 출력해 줄 수 있는 기능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포문의 사이즈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임포트 시켜 놓은 다음에 해당 기능에 다음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는 has next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통해서 다음 값을 읽어올 때는 next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통해서 다음 값을 읽어오는 기능.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배열의 단점은 뭐예요? 길이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고정된다. 리스트의 장점은, 어레이 리스트의 장점은 배열의 크기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 놓고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해서 유동적으로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뭐 내부적으로 어떤 속도를 따진다면 이제 배열의 속도는 빠르겠지만 어떤 이제 융통성, 그 어떤 개발할 때 융통성을 따진다면 어레이 리스트가 훨씬 더 융통성이 있고 컬렉션을 써라 하는 게 현재 이제 자바의 어떤 이제 기본 개념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론 배열을 쓸 때는 무조건 배열 쓰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이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컬렉션, 배열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컬렉션 단위로 생각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유지 보수도 쉽다라는 거. 현재의 프로그램은 속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이제 만들어 놓고 유지 보수하고 얼마나 가독성이 좋아서 얼마나 빨리 이 코드를 캐치해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